대한민국 방산의 심장이자 미래 공군력을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시제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양산체계에 돌입하며 세계 항공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가 공개한 자동화 조립 라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12대의 KF-21 기체가 동시에 제작되는 장면은 단순한 생산 공정을 넘어 전투기 대량 양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 라인은 로봇 기반의 고정밀 조립, 디지털 트윈 관리 시스템, 그리고 통합 제어 기술이 완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21세기형 최첨단 공정의 전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구현하지 못한 자동화 수준, 그리고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기존 전투기 제작 방식과 달리 한국은 이미 공정 속도와 정밀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KAI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 양산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면서 실전 전력화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 시점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한 대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력의 질적 도약이자 세계 방산업계에 던지는 선언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2015년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이후 불과 9년 만에 양산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는 방산 선진국들이 평균 20년 가까이 소요하는 개발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 것으로 전례 없는 기록이라 평가받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력과 조직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소식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에서도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KF-21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해왔지만 그 행보는 늘 이중적이었습니다. 20%의 지분을 약속하며 당당히 공동개발국을 자처했으나 실질적인 분담금은 끝내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지분율은 약속했던 수치의 절반 이하인 7.5% 수준으로 추락했고 그 결과 사업 전반의 신뢰마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KF-21 기술 데이터를 수령하고 장기적으로 현지 조립까지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파트너라기보다 변덕스러운 고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기술 유출 의혹이었습니다. 2024년 초 한국 경찰은 인도네시아와 연관된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KAI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비록 검찰은 2025년 5월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지만 남겨진 불신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애초 약속했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양다리 전략만 고수한다면 결국 공동개발국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네시아가 머뭇거리는 사이 KF-21은 다른 나라들에서 훨씬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이미 적극적인 구매 협상에 돌입했고 중동 군사 전문 매체인 아랍 디펜스는 KF-21, 이 라팔이나 F-35 같은 서방 전투기보다 훨씬 더 유연한 무기 통합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까다로운 미국 프랑스식 수출 허가 절차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자국의 안보 전략에 맞춰 자유롭게 개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특히 KF-21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첨단 전자전 환경에서 작전 가능한 AESA 레이더, 장거리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통합 능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성능, 자율성, 비용 효율성이라는 공군력의 핵심 축을 모두 충족합니다. 이는 곧 서방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공군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초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불확실한 태도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기술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상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을 넘어 아시아와 중동, 더 나아가 유럽까지 겨냥하는 세계적 무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지금 자동화 조립 라인에서 불을 밝힌 양산형 보라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과 성능만이 아닙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 전략 속에서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무기 국산화와 방산 자립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는 전투기 도입을 단순 구매로 그치지 않고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F-21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C-31, 심지어 터키 TFX까지 다양한 기종을 두고 비교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신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종 선택지로 KF-21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무기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자유롭습니다. 이는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처럼 기술 이전을 제한하거나 통합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한국은 대규모 양산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어 수백 대 단위의 발주에도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셋째, 한국산 무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특정 진영의 외교적 압박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전략적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수요는 수백 대에 달합니다. 만약 사우디가 과거처럼 풀옵션 일괄 구매 방식을 택한다면 계약 규모는 300억에서 400억 달러, 하나로 최대 6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방산업계의 최대 수출 계약을 넘어 글로벌 항공기 시장 판도를 흔들어 놓을 만한 대형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가장 먼저 당황한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젠10, 젠15, FC-31 등 다양한 기종을 앞세워 중동과 남미 시장을 공략해왔지만 한국산 전투기의 약진으로 전략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KF-21이야말로 중국 전투기 개발사의 최대 위협이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며 군사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이 중국 전투기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이유는 바로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입니다. 하나 시스템과 이스라엘 엘타가 협력해 개발한 AESA 레이더, 그리고 다양한 무장 통합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젠 계열 전투기들이 여전히 엔진 출력 부족, 무장 제한, 기계적 결함 문제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KF-21은 이미 초음속 기동 중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는 단순한 표적 탐지를 넘어 공중전, 지상 정밀 타격, 해상 감시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적 차이는 말레이시아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때 러시아 수호의 57 도입을 검토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무기의 생산 차질과 국제 제재 우려 때문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KF-21과 FA50M을 적극 검토하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할 새로운 주력 전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중국 군용기 16대가 말레이시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는 국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한국산 전투기가 최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FA-50을 실전 배치해본 경험이 있는 필리핀 공군은 차기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유력 후보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그리펜을 제안했지만 필리핀은 센서 성능, 무장 통합 능력, 향후 확장성에서 KF-21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남중 국해에서의 중국 군사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KF-21은 단기간에 동남아와 중동 주요 국가들의 신뢰를 얻으며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략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품질 문제, 서방 무기의 정치적 제약, 이 두 가지 공백을 한국산 무기가 정확히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방산시장의 세력 교체라고 부릅니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던 시장에서 이제 한국이 제3위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대량 생산체계, 신뢰성 있는 기술,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이 네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세계 각국이 한국산 전투기에 몰려드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산 전투기의 신뢰성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KF-21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해군 항공대의 주력 함재기 젠15 한 대가 하이난성 인근에서 훈련 중 추락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 기체는 동력을 상실한 채 거의 수직으로 추락해 폭발했고, 이는 중국 항공 기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WS-10 엔진의 출력 부족과 잦은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는 과거부터 수차례 지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젠15 전투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추락했고, 심지어 중국군 고위 장성조차 용납할 수 없는 기계적 결함이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사고는 중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기술 자립과 성능 우위라는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전 신뢰성과 장기 운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산 KF-21을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대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마오쩌둥 생일에 맞춰 제36 전투기라 불리는 6세대 전투기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했지만 이는 기술적 성숙보다는 정치적 선전에 가까운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나 탑재된 WS-15 엔진의 내구성과 성능은 F-35 엔진보다 10년 이상 뒤처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해당 엔진이 폭발 사고를 일으킨 전례도 있어 고기동이 필수적인 5세대 플랫폼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제니10 스텔스기의 해외 수출 계획을 전격 취소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결함 노출을 피하려는 결정이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산 전투기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국 항공기의 안정성과 생산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F-35 전투기의 원격 무력화 기능, 이른바 킬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캐나다, 포르투갈,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를 틈타 프랑스는 라팔을 미국산 전투기의 대안으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지만 불행히도 자국 전투기의 연이은 사고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25일 프랑스 동부 공군기지 인근에서 알파제트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공중 충돌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거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 충돌로 추락했던 전례를 떠올리게 하며 프랑스산 항공기의 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알파제트는 이미 노후화가 심각한 기종으로 우크라이나 공군 훈련기로도 쓰이던 기체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 한국의 T-50 계열 훈련기, 특히 FA-50은 12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며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22년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 펼친 고난도 고개 비행은 한국 항공력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프랑스 사고 이후 이집트는 훈련기 교체 필요성을 절감하며 FA-50을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이집트는 이탈리아 M345, 중국 L-15, 터키 휴르제트, 체코 L-39NG 등 다양한 후보를 비교했지만 결국 FA-50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하며 최대 100대 규모의 수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FA-50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이집트가 가장 많이 운용하는 F-16과의 부품 호환성이 높아 운용 효율성이 탁월합니다. 또한 훈련기에서 경공격기로 확장이 가능한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과거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며 입증된 사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게다가 KAI는 현지 조립 및 공동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이집트 역시 현지 생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훈련기 교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KF-21 도입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항공기가 신뢰성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소수 강대국만이 지배하던 무기 시장의 질서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KF-21의 진짜 강점이 드러나는 분야는 바로 최첨단 센서와 레이더 기술입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AESA 레이더 시험 비행은 중국 방공망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고속 초음속 기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다중 주파수를 동시에 송신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 점검 수준이 아니라 실전 전술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중국 언론은 즉각 반발하며 한국이 자국 인근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본질은 한국 기술력의 급격한 약진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는 단순한 표적 탐지 장비를 넘어 공중전 지상 정밀 타격 해상 감시까지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체입니다. 더 나아가 전자전, 통신 교란, 적군 레이더 무력화까지 가능해 전장의 눈과 두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히 기계적 성능을 넘어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심 무기로 작용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AESA 레이더 확보에만 10년 이상을 투자하는데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를 초음속 전투기에 통합해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평가가 높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시제기 단계에서 흔히 보이던 피토관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고속 비행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항법 센서와 비행 제어 시스템 전반이 이미 완성형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AESA 레이더 출력과 탐지 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곧 장거리 요격 미사일과 정밀 타격 무기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양산형 KF-21에 적용될 AESA 레이더가 프랑스 라팔 최신형이나 일본 F2 개량형보다 상위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 레이더 기술력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이 단순히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해군 차세대 구축함, 호위함, 지상 방공 체계, 심지어 무인 전투기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은 항공전자 장비 분야에서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확보한 셈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신호 처리 장치는 이러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입니다. 복수 표적 동시 추적, 고속 기동체 탐지, 전자전 상황 인식 등에서 기존 서방 장비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 AESA 레이더는 향후 5년 이상 앞서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무기 수출 전략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AESA 레이더 수출은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 고급 군사 정보 교류와 전술적 연동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은 이미 한국 AESA 레이더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이 직면한 잠재적 위협, 특히 스텔스 전력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안보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젠 계열 전투기나 러시아 수호이 57조차 양산형 단계에서는 레이더 성능이 시제기보다 낮아진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한국은 실전형 기준으로 이미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냉각, 전력 관리, 신호 처리 기술이 고도화되어 장시간 작전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는 중국과 일본에도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매체는 겉으로는 아직 완전한 5세대기는 아니다 라며 평가절하하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이미 KF-21의 AESA 레이더가 자국 스텔스 전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의 F2 개량 사업과 차세대 FX 개발 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레이더 기술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동아시아 공중전 환경이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즉, AESA 레이더는 단순한 센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구도의 균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수준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전략 무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공 기술의 최고봉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며 세계 방산 질서 속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를 도입하고 라이선스 생산하는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자국에서 개발한 첨단 전투기를 해외에 수출하며 심지어 기술 협력까지 주도하는 입장에 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 있어 가장 드라마틱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대량 생산 체계의 완비입니다. 카이는 이미 연간 수십 대 규모의 FA-50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의 자동화 조립 라인이 더해지면서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부터 실전 배치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일부 서방 제조국의 경우 전투기 한 대를 인도하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훨씬 짧은 납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해외 고객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투기 부품 국산화 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독립을 통한 진정한 자주 국방의 초석을 다졌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러한 성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불편한 시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기술 격차가 크다고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단숨에 추격해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방공망에서 정체불명의 강력한 레이더 신호를 포착하고 비상경보를 발령했는데 확인 결과 그것이 한국 KF-21 외 실전 조건 레이더 시험 비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자국 전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가 초음속 기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중국 항공 기술력에 비해 최소 5년 이상 앞섰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도약은 단지 군사적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산은 곧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2024년 KAI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그 기록을 다시 갱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산 수출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관 산업 전반의 성장까지 견인합니다. 따라서 KF-21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도 KF-21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이제는 유럽 국가들마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산 라팔이나 미국산 F-35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F-35의 킬스위치 논란은 동맹국들 사이에서조차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자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KF-21이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이미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히 한국의 무기 수출 확대를 넘어 국제 무기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한국이 세계 전략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여정은 단순한 항공기 개발사가 걸어온 길을 넘어 한국가가 어떻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 축적, 그리고 자주 국방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결합되면서 오늘날 KF-21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세계 전략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KF-21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입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동시에 동맹국 및 무반국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한무기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대규모 수출과 일자리 창출, 첨단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무기로 다양한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다층적 의미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던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무기 도입국들은 더 이상 한쪽에 의존하지 않고 다원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기 시장의 구조적 균형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의 등장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의 출현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패권 경쟁의 지형도를 재편하는 분수령이라고 평가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내부적으로 이미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KF-21의 AESA 레이더 성능이 자국 스텔스 전력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FX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KF-21이 단순히 한국의 무기 체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 군사 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순간 동북아 공중전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F-21은 무인 전투기, 차세대 함정, 지상 방공체계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전의 핵심 기반이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현 세대의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 전쟁 환경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무인 복합전, 인공지능 기반 전술, 전자전 지배력 등 미래전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이미 KF-21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F-21은 한국 사회 전체에도 특별한 의미를 남깁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과제를 해낸 성취감은 국가적 자존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청년 세대에게 도전 정신과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방사는 곧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이기에 KF-21의 성공은 항공우주, 전자공학, 소재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 효과를 창출합니다. 결국 KF-21은 무기체계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비상을 의미합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처럼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날개로 하늘을 가르며 세계를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방산시장의 게임 체인저이자 동아시아 군사 구도의 균형추, 그리고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KF-21은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이 전투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한나라의 의지와 미래를 담은 날개입니다.